안녕하세요. 성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유경희입니다. 비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 문제는 드러내놓고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도 없고 편안하게 상담할 곳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욕구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성욕이 있답니다. 성욕이 있어야 자손이 번창하겠지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성의 욕구가 없다면 아마 자손도 번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성욕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지요. 우리가 성의 발달 단계도 알아보면서 성을 이해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이 되겠지요. 우리가 강진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은 듣고 볼 수 있고 저는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좋은 거 아시죠? 이거 5분만 치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생명전자의 비밀에서 나오는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도 하루에 5분씩 매일 박수를 쳐보도록 해요. 그런데 나는 불치병에 걸렸어. 그런데 5분 박수 치면은 125세까지 살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 목적에서 매일 박수도 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두드리면 이게 혈액의 순환이 돼서 소화에도 좋고 성적으로 흥분이 가능하대요. 신기하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에 의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PPT를 작성해 왔는데 한번 이거를 볼게요. 우리 성욕은 식욕, 수면욕처럼 살아있는 기본 욕망인 자연스러운 성욕을 이해하고 장애 요인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심적 발달을 알아보고 이해를 함으로써 특히 프로이드의 성의 발달 구조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성적 환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노인, 부부의 성생활과 성반응의 저하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성기능 장애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성을 모르면, 남성의 성을 모르면 여성이 오르가슴을 끼도록 하는 것은 저 사진에 보는 히말라야로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이것도 오한승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년 여성의 54%는 오르가슴 장애 및 성기능 장애래요. 와, 대단하네요. 우선 성 트러블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 심리적 요인으로 낙천적이고 활동적이 돼야지 우리가 조금 마음이 릴렉스가 돼서 우리 부담감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을 또 세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 요인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비뇨기과를 정해서 다니는 것을 권장해요. 그리고 배우자와 끝없는 상호 관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우리 사회 문화적인 요인, 특히 주위의 시선이나 경제적인 요소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자, 성 트러블을 위해 또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로이드 인간 성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거 지루하게 왜 이런 걸 알아보느냐고요? 이런 거를 알므로써 우리가 조금 더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이런 성 발달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봄으로써 우리가 자존감도 조금 더 세울 수 있고 이거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성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성욕도 왕성하겠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성욕도 물론 없겠죠? 그러면 행동이 우리 본능에 의해서 동기가 된다고 해요. 성격이 작동하는 의식과 무의식 세계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로이드 인간 성욕에 대해서 봤으니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아가들 보면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죠. 뭐 장난감도 그렇고 뭐든지 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것을 구강기라고 합니다. 구강기는 보통 태어나서 생후 18개월까지가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순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입에 성감대를, 그러니까 입이 주된 성감대라고 하죠. 우습죠? 아가들한테도 이런 성감대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아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에 넣고 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구강기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과잉 충족되면 고착이 되는데, 이 고착 경험은 성격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문기. 항문기는 1세부터 3세까지예요. 우리 PPT를 볼까요? 자, 리비도에 여기는 항문기는 안 나오고 남근기부터 나왔네요. 자, 항문기는 에너지 초점이 항문으로 옮겨가면서 배변의 보유와 배설을 통해 안도와 쾌감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과정이 항문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 유아는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죠, 보통.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일찍 시키거나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항문기 강박적 성격과 항문기 폭발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남근기라고도 하고 유아 생식기라고도 하죠. 3세부터 6세까지 보통 이 시기에는 아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딸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갖기도 한다고 하죠. 나중에 남자 아동은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거세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아는 거세 불안과 맞먹는 남근 선망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복기, 잠재기, 사춘기 보통 이전에 일어나는데요. 성적 에너지가 잠재된 상태로 신체적, 지적 활동으로 에너지를 돌린다고 합니다. 주로 이 시기에는 이제 공부, 학구열로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예술 분야 쪽으로 쏟기도 하고, 운동으로 많이 쏟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성숙한 생식기는 12세부터 성인까지 성숙한 생식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시기는 여아는 월경 시작 무렵부터이고 남자는 몽정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때 이성으로 관심이 바뀌고 성관계를 원하지만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하기가 어렵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얘기하다시피 예술적, 박애적 활동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성적 환상이 있어요. 성적 환상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는 로리타가 생각이 나요. 로리타 영화 보셨나요? 로리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소아 어린 아이한테 성욕을 느끼는 그런 환상.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거나 발전을 하며
남성은 고정적이고 상투적이며 여성은 환상에 대한 느낌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화가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우리 몸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성욕이 감소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폐경이 되면 성욕이 대부분 감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우리가 월경을 하면 보통 배란일 때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란일 때는 성관계를 하면 우리가 임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께서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여성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보통 폐경이 되면 대부분 한 50% 이상이 성욕구가 없어지거나 감퇴가 되는데, 그 중에 2%는 성욕구가 증가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폐경이 되면 욕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구가 없어지는데 무조건 부인한테 불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여성의 폐경기가 되면 성적 욕구가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 부인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불만이 조금 감소되고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갖게 되면 환상에 대해 덜 생각하거나 반대로 더 몰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다 그렇게 똑같지 않으니까 좀 신기하죠? 사실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노인 부부의 성생활 실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성생활 만족감이 높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배란일 때만 주로 성욕구가 좀 크고 점점 이제 월경이 끝나게 되면 성욕구가 점점 감퇴하지만, 남자들은 뭐 배란일이 여자처럼 한 달에 한 번 난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자수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훨씬 더 성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심리적으로 여성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성을 밝힌다거나 성에 대해 입으로 얘기를 하면 아우 망측스러워 라든가 쟤는 요조숙녀가 아니야, 아우 쟤는 순결하지 못해, 이러고 그거를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사실 성욕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욕이나 수면욕과 똑같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요조숙녀느니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여자한테 억압을 하고 인내하도록 하고 참으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성욕구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특히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남자분들을 다 떠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순결을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성생활을 못했거든요. 남자친구하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억압된 이런 순결감 때문에 성생활 만족감도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환경도 좋아지고 성교육에 의해서 예전 같지는 않으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노인들의 성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우리 남자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60대 이후는 도리어 30대나 50대보다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심적 요인이 뭐겠어요? 40대는 책임감도 있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또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얼마나 또 생각할 게 많습니까? 심지어 또 성취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상사들한테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고 심지어 또 나는 대학원에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60대 이후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도리어 폐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40대에서 50대보다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토록 심적인 변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랍니다. 또 볼까요? 우리 부부는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먼저 입으로도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 부부는 애정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교류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쇠퇴했다고 나는 신체적으로 쇠퇴해서 아무런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자신감이 떨어져. 이러고 그냥 있다 보면 에너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발바닥도 두드려주고 손뼉도 쳐주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 귓볼이죠. 요거를 하루에 20번, 30번씩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래요. 이러면 이게 성감이 왕성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증대가 된대요. 그러면은 뭐가 좋겠어요? 혈액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혈액이 돌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건강해지고 혈액이 돌다 보면은요,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병이 자주 걸릴 수가 있어요.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박수를 하루에 5분씩 쳐준다든가 발바닥을 자극해서 발바닥을 두드려 준다든가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은 제가 아까 위로 스트레칭을 하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안 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칭을 위로도 하고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도 또 옆으로도. 이거 간단하잖아요. 테레비를 보면서 또 테레비만 보면서 그냥 나 오늘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 운동 하러 가기 귀찮아 이런 날도 있을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겠어 이럴 거예요. 그럴 때는 뒤꿈치만 들어주시고 앞에만 하나 둘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햇볕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비가 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실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뒤꿈치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루에 처음에는 힘들면 20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30분 그리고 1시간. 근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이러고 어떤 분은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도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세뇌가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돌고 그러면 성생활도 융성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기운 없어 이러다가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 된 혹자 어떤 여성분이 얘기했어요. 그분 이름이 오기씨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100세까지 거기를 매일 크게 만들으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분 남성분들 거기를 잘하게 해주세요. 말이 이상한가요? 그거를 크게 해주시면 그것도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해요. 이거 부끄럽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루에 한 번 꼭 세워주래요. 하루에 한 번 꼭 세워주면 이게 남성이 성이 죽으면 아까 제가 금방 에너지가 없어져서 건강에 안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성적 흥분이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혈액이 유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요 부위가 더 커져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균으로부터 내 몸 보호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당뇨에 좋은 음식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드리냐고요? 요번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요. 그리고 성반응의 저하 요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성반응의 저하 요소는 무엇이냐? 성관계의 단조로움과 지루함, 그리고 직업 경제적인 일에 전념하다 보면 아유 귀찮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 음식이나 약물의 지나친 탐닉, 자신이나 파트너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낮은 자존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알므로써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한 번 더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당뇨에 좋은 음식을 얘기했죠?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라고 했어요? 당뇨에 안 걸리게 하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당뇨가 걸리면 발기부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뇨에 좋은 음식하고 지난번에는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돼지 감자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보세요. 오늘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제가 뽑아왔어요. 자, 무엇이 있어요? 양파. 양파도 그냥 양파보다요. 적색 양파. 그리고 호박. 그리고 마늘. 마늘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먹으라고. 근데 이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에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하루에 한두 알 먹어주세요. 그렇다고 막 한 통, 두 통씩 먹으면 위에 안 좋아요. 뭐든지 알맞게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사각형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이거는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일까요? 100g? 200g? 300g? 200g 이내로 드세요. 180g에서 200g 정도가 좋아요. 180g 일일이 어떻게 그걸 재? 이렇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손이 있죠. 손바닥에 2분의 1 사이즈 정도의 고기를 드세요. 그런데 고기를 나는 먹기 싫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생선을 드세요. 네, 생선을 드셔도 되고 뭐 요즘엔 고기 대신 콩으로 만든 음식도 많으니까 뭐 고기 나는 고기 먹기 싫어 이러면은 뭐 고기 안 드시고 뭐 장어도 좋고 뭐 생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드세요.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실천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리고 성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이에요. 무슨 약이 있냐고요? 항우울제, 항히스티민제, 항경련제, 항콜린성 인호제, 그리고 진정제, 체면제, 그리고 항자가 왜 여기에 와 있죠? 저 위로 가라고 하세요. 그냥 고혈압제.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및 흥분 장애. 우선 남성은 음경발기 부전증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왜 쓰지도 않아 이러고 불평불만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한번 이유를 볼까요? 우선 남자분들도 정신적으로 내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 관계 요인. 돈을 요것뿐이 안 줘 라든가 당신은 겨우 이것뿐이 안 되는 인간이야 뭐 이러고 막 남자들한테 특히 남편분한테 기죽이는 얘기하면
아우 우리 마누라한테만 성욕이 줄어든대요. 밖에만 나가면 성욕이 쓰는데 집에 있는 마누라만 보면 성욕구가 저하된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답니다. 우습죠?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강직의 정도에 삽입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삽입이 어렵거나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비아그라를 사 먹어야지. 그리고 몰래 그걸 왜 몰래 해요? 몰래 가서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비아그라를 막 찾는다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비아그라 어디서 샀니? 나도 비아그라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이럽니다. 비아그라요. 그거 가짜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음지에서 거래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비뇨기과를 가보셔야 돼요. 비뇨기과에 가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처방을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주사도 놔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음지에서 야 비아그라 그거 어디서 구해 이러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문가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화가 되는 몸도 노화가 되면 우리가 장 기능도 노화가 되면 위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늘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음경 발기가 당연히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음은 욕구는 강한데 잘 안 되고 기운이 없고 이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우 내가 과연 삽입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유 우리 마누라가 한때 자신이 없네 이런 불안감도 성기능 장애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음경의 각도, 발기의 지속성이 될까 하는 거 지속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 몸이 노화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당뇨 걸렸다든가 어떤 병이 걸려서 안 되는 거는 이제 문제지만 치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성은 또 특히 폐경이 되면 질건조증이 와서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보건소 가면 그 액 같은 거 다 도움을 줘요. 그러고 주기도 하고. 근데 강진구 보건소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들었어요. 보건소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건조는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생리도 안 하다 보니까 애기 안 나오면 당연히 건조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뭐 요즘 좋은 음식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석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성의 뭐 건강과 질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소리도 있죠. 근데 100% 확신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여자분들도 산부인과 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땐 권해드려요. 그리고 아니면 약사에게 물어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액을 바르면은 아프지 않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오해 및 잘못된 감정 그리고 상호관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성 정서장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참아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성욕구가 있어도 참고 아닌 척 그리고 그거를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어난 또 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질병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뇨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힘들죠. 남자분들 특히. 그 다음에 약물 제가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약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수술 후 이러면은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 및 흥분 장애가 되겠죠.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성생활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성생활의 가치관을 확립을 하고 성생활의 태도를 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자아 개념을 유지하고 성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용불용설, 안 쓰면 없어지는 거. 뭐든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에 대한 교육. 오늘도 이런 교육 받으니까 조금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잘.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왜 써요? 눈이 노화되고 안 좋으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조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은 남자의 그 음경에 뭐를 끼우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아유 부끄럽게 뭐 그런 거를 해 이러는데 우리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거하고 우리가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잖아요. 그런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다녀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안경 안 쓰고 다녀도 되고 나는 안경을 써서 좀 더 밝은 세상을 볼 거야. 그러면은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 보조 성도구의 보조기구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저는 권장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내추럴한 거죠.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안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상시에 비타민 A도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눈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노화가 돼서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보정기나 아니면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 성생활 할 때도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과 조금 겹치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오늘 하루만 듣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 듣고 따라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손뼉도 쳐보고 하루에 5분씩 쳐보고 발바닥도 때려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 남편, 우리 부인한테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래서 우리 부인이 짜증이 났겠구나. 이래서 우리 남편님이 짜증이 났겠구나 생각한다면 서로가 조금 의사소통이 돼서 행복한 성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